두 번째로 주거 및 생활 편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없고 안전한 나라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래 거주하고 싶은 좋은 나라이나 아쉽게도 외국인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워킹 또는 레지던스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종류에는 골든, 블루, 그린, 취업 비자 등이 있고요. 골든 비자는 특정 직종, 닥터나 이렇게 IT로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프런트 영웅들, 코비드 당시에 일했던 의료진들,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UA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린 비자는 프리랜서 등을 위한 비자로 스폰서나 고용주 없이 5년 유지할 수 있는 비자예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급받는 취업 비자입니다. 2년마다 갱신해야 되고 소속 직장 이름하에 발급받는 거여서 퇴사 혹은 이직 후에는 비자가 바로 취소되고 2주 안에 나라를 떠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해야 돼요. 비자 스크리닝에는 메디컬 테스트, 피검사, 그리고 사진 촬영, 지문 등록 등 한국의 주민등록처럼 여러 검사 또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관공서 방문 시 사진 촬영은 절대 금지이니 주의하셔야 되고요. 비자와 에미레이츠 아이디가 발급한 후에는 모바일, 뱅킹, 렌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에미레이츠 아이디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거여서 EID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전체 임금은 기본연금 플러스 여러 보조금 등을 합한 가격입니다. 퇴직금은 한국처럼 많이 주지 않고 베이직 샐러리에 따라서 제공되니 연봉 협상 시 반드시 베이직 샐러리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 베이직 샐러리를 많이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컨트랙에 따라 숙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주택 수당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컨트랙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집 종류에는 빌라, 타운하우스, 아파트먼트, 그리고 쉐어드 룸이 있어요. 빌라는 우리나라 같이 공동 주택 같은 빌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하우스로 빌라 안에 정원이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집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타운하우스 경우에는 빌라보다 조금 작은 형태로 프라이빗 집 한 채씩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아파트먼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파트 형태이고 쉐어룸은 집은 공유하나 개인 방을 가지고 있어서 집마다 키친 또는 화장실을 쉐어하는 여부가 조금 달라요. 빌라, 타운하우스, 아파트는 디벨로퍼에 따라 같은 지역 안에 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 커뮤니티에는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등이 있고 영화관이 있는 좋은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비스 차지 피는 집주인이 매년 내지만 사실상 렌트비에 다 대부분 포함되어서 계산이 돼요. AC 사용비가 무료인 칠러 프리 빌딩도 있고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시면은 이런 빌딩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어요. 에미레이츠마다 그 AC 사용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만큼 사용하는지 생각을 하고서 칠러 프리 빌딩을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렌탈과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일단 주의할 점은 에미레이츠마다 모두 상이해가지고 이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탈 계약서는 렌탈 어그리먼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국처럼 월세나 전세가 아닌 연세를 내야 돼요. 큰 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캐시가 아닌 은행에서부터 발급받은 책북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백지수표와 비슷해요. 그래서 책 횟수에 따라 렌트비 협상이 가능한데 대부분 한 번에서 4번 나눠서 내게 됩니다. 간격이 짧을수록 렌트비가 더 올라가요. 보증금, 중개사 비용, 유틸리티 디파짓, 그리고 AC 디파짓, 그리고 두바이 경우에는 에자리,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타우틱의 등록비를 내야 되는데 이는 한국처럼 정부 기관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어서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할 때는 은행으로부터 집대출, 즉 몰기지를 받을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은행으로부터 프리 어프로벌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중개인들이 프리어프로벌이 없는 경우 매물 뷰잉을 아예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은행에 따라서 시간이 걸려서 반드시 프리어프로벌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매물 탐색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에 따라 은행의 프로세싱 피, 그리고 밸류에이션 피, 생명보험, 프로퍼티 보험을 내야 합니다. 밸류에이션 피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전에 이 집이 정말 존재하는 집이고 매매에도 안전한 집인지 직접 확인하러 가요. 또한 시큐리티 책은 대출을 받고서 혹시나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서 써야 합니다. 대출금을 몇 달 밀리게 되면 은행에서 공식 문서를 보내요. MOU는 집주인과 가계약이지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OU를 작성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이 계약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몇백에서 몇천만 원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가계약서라고 나중에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아요. 타이틀 디드는 전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 증서입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이후에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어요. NOC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씁니다. 모든 의무를 다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공식 문서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인 경우에는 전 집주인이 유틸리티 피나 서비스 차지 등을 모두 증거했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서비스 차지는 커뮤니티 사용에 대한 금액인데 디벨로퍼 회사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좋은 유틸리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집일수록 굉장히 비쌉니다. 매매 시에는 보증금, 중개사 비용, 그리고 정부에다 내는 세금, 서비스 차지, 유틸리티와 AC 보증금이 지불해야 돼요. 한국처럼 빈 집이나 풀옵션 방이 있어요. 풀옵션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중고 시장이 잘 되어 있어서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면 중고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주로 페이스북 그룹 두비즈를 통해서 중고를 찾을 수 있고 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나라를 곧 떠나는 동료들이 있다면 주로 싼 값에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사용했던 업체를 추천받을 수도 있답니다. 렌트를 하기 전에 회사 목적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회사마다 렌털 피를 0% 이자로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 연계 은행에서 좋은 금리를 더 싼 금리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많답니다. 렌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집 컨디션을 꼼꼼히 확인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렌트할 때 보증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 컨디션을 꼼꼼히 작성하거나 사진을 찍지 않을 경우에 본인이 나갈 때 모든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답니다. 벗겨진 페인트, 가구 상태, 특히 키친이나 화장실처럼 습도가 높은 방들의 가구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돼요. 기록하고 나서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리거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간혹 부동산 사기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 자격 면허 번호를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사무실 또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때 당시에는 브로커 서티피케이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집을 구하는 사이트로는 두비즈, 프로퍼티 파인더, 바이오트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바이오트입니다. 이 화면이 바로 바이오트에서 제가 스크린샷을 한 건데요. 본인이 원하는 지역 그리고 베드룸과 대략의 가격을 검색하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아쉽게도 학군 등을 따로 검색할 수는 없어가지고 원하는 지역을 따로 검색하셔야 돼요. 너무 가격이 싼 매물의 경우는 허위 매물이거나 이미 솔드아웃된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에이전트에 연락을 해서 매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꼭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차가 사실 필요일 수는 아니지만 UAE 경우에는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바이 경우에도 메트로가 잘 돼 있어도 한국처럼 많은 환승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 차를 구매한답니다. 차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학교 또는 직장 주변에서 거주를 해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 중고차 시장 또한 잘 되어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 두비즈, 페이스북, 지인 등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혹시 중고차를 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나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 다른 나라로 떠날 때 차량을 팔기 때문에 그때 컨디션 좋은 차를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면허증을 UAE 면허증으로 컨버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실 때 반드시 국제 면허증을 꼭 챙겨 오셔요. 이곳도 한국처럼 운전면허 연수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따서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한국보다 도로도 넓고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은 없답니다. 면허증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시력검사, 한국 면허 공증이 필요해요. 시력검사는 특히나 한 안경점만 인정되기 때문에 에미레이츠에 따라서 어느 안경점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안경점들은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다시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비가 대략 100디르함, 한 4만 원 정도 나와요. 차량 보험 관련되어서는 한국은 운전자 보험인 반면에 이곳은 차량 보험입니다. 운전자가 다칠 경우에는 개인 건강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고 차량 보험은 차량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해요. 두 가지의 플랜이 있는데 third party 그리고 fully comprehensive가 있어요. third party는 본인이 낸 사고에 타인 차량만 보상이 되는 것이고 fully 경우에는 어느 이유 상관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인 차, 타인 차량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다른 GCC 국가 여행 시에는 fully comprehensive 플랜이 필요해가지고 이때 출입국 당시에 보험 서류도 필요해요. 제가 UA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바로 강력한 법 체계입니다. 운전과 관련되어서도 벌금이 굉장히 스트릭해요. 한국에서는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음주운전 등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약간 반면에 이곳은 한 번의 잘못으로 한 달 월급을 다 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스피드 리밋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에미레이츠마다 기준이나 벌금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아부다비는 지로 톨러런스여서 반드시 스피드 리밋보다 낮은 속도로 달려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바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와 달리 두바이는 20까지는 괜찮으나 조금 더 비싼 벌금이에요. 주차 시에도 주차 공간인지 또는 거주자 전용 주차 공간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모두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저는 주차를 할 때 그곳이 거주자 전용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페인트가 이미 거의 없어진 상태여가지고 파란색으로 안 보여서 그냥 바로 주차를 했다가 그날 이제 150디르함? 한 6만 원 정도 벌금을 바로 내게 됐습니다. 단 1시간 만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주차할 때는 아부다비 경우에는 달비, 두바이는 살릭 을 통해서 주차비를 내야 되고 아니면은 SMS를 통해서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 번호에다가 이제 주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술과 마약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또는 드러그 운전은 지로 톨러런스예요.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에다가 강제 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쿨버스가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버스가 정지 신호를 할 경우 반드시 스탑해야 돼요. 스쿨버스 외부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갈 경우에는 바로 이게 사진이 찍혀서 그것 또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저 또한 운전자여서 항상 운전할 때마다 벌금이 무서워서 긴장하게 됐는데 오히려 이 강력한 벌금 체계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대중교통은 너무 오래 걸리고 운전은 못한다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택시 가격이 저렴합니다. 두바이는 카린, 아부다비는 아부다비 택시 어플리케이션 또는 양고를 이용해요. 우버 또한 있으나 주로 저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합니다. 도로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지만 택시 주정차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불러 세울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도 바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요. 한국에 티머니가 있다면 두바이는 눌카드, 아부다비에는 하플라트 교통카드가 있어요. 이 교통카드는 호환되지 않지만 두바이에서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를 갈 때는 눌카드만 사용합니다. 기차는 아직 없으나 곧 공사 시작으로 해서 각 에미레이트를 연결할 예정이고요.
이슬람 국가여서 다들 돼지고기나 술을 못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UAE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슈퍼마켓에 넌 무슬림 영역이 있어서 돼지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한인마트도 잘 돼 있어서 제주 돼지고기도 있어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한인마트는 한국인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곳이어서 항상 저에게는 참새 방앗간 같은 곳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주문 가능한 한인마트도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한인마트도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술은 두바이 경우 알코올 서티피케이트가 필요한데 특정 주류점에 가서 에미레이트 ID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아부다비의 경우에는 제약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텍스가 높아가지고 아무래도 그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외식비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할인 바우처들도 잘 되어 있어요. 파자, 엔터테이너, 조마토 등이 있는데 1년 멤버십을 사서 1+1 메인 코스 또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자는 오직 정부 기관 등 특정 직종들에게만 무료 사용할 수 있어요. 서울에는 아리수가 잘 되어 있어서 아리수를 끓여 먹거나 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생수 배달을 시킵니다. 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2리터를 시켜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5갤런 사이즈의 물통을 시키는 것이 많이 저렴해요. 주로 네스틀, 리비에르, 그리고 알앤 워터 등이 있어요. 혼자 살다 보면은 외식하기에는 비싸고 요리하기에는 또 버리는 야채들이 너무 많아서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저는 하루 13시간 근무여서 요리하기에 조금 체력적으로 많이 벅찬데 그래서 건강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어요. 원하는 요일, 식사 개수 등 개인에 맞춰서 선택이 가능하고 외식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주로 퓨라, 케이칼, 프레피어로 등이 다양하니 꼭 상담받고 가격 비교 후 결정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종, 직종에 따라 월급이 다르게 측정되는데 내니나 클리닝 서비스 등이 좀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다들 많이 사용해요. 주로 지인, 페이스북 통해서 연락처를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스트 라이프라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답니다.